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스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증거, 선체 안팎에 설치되어 있던 64개 CCTV와 화물칸에 실려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CCTV 영상이 저장된 장치가 바꿔치기 됐다. 기록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의 의혹을 제기됐는데요. 최진수 기자가 그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가 급격히 우선회하며 왼쪽으로 기울었던 오전 8시 49분. 화물칸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들은 그 이후 상황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뒤엉키고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 힘겹게 탈출을 시도하는 남성, 인양 뒤 건져 올린 블랙박스들을 통해 당초 검찰 수사와 달리 세월호는 급선회 이후 왼쪽으로 45도 이상 급격하게 기울었다는 점, 초기 침수 지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세월호에 관련된 진상 규명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증거는 디지털 기기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화물칸 외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선체 안팎의 CCTV는 사고 3분 전인 8시 46분에 모두 끊겨 있는 상황. 객실과 기관실 등은 물론 갑판과 바다 쪽을 향하는 64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뚜렷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CCTV 영상들이 녹화되는 DVR 기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 참사 2달 뒤 해군이 기기를 수거했다는 주장이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고 수거 당시 수중 영상에 찍힌 기기와 실제 검찰이 확보한 기기의 외판마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사전에 이것이 수거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6월 22일 날 이전에 사전에 수거된 것이 아니냐라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해군이 밝힌 2014년 6월 이전에 DVR이 이미 수거돼 복원된 뒤 수거 장면을 추후에 연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남도가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늘려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기존 25만 원에서 수급 자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증액 지급합니다. 이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증액으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 30만 원에 부가급여 8만 원 등 최대 38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 이후 광양시의 생활 폐기물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월 사업장과 공사장의 생활 폐기물을 사전 반입 신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한 이후 하루 평균 100톤의 생활 폐기물이 반입돼 약 30%의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불법 폐기물 반입의 경우 일정 기간 반입을 제한하는 등 사전 신고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제 전라남도의 열악한 소방 인력 실태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전남도는 열악한 소방 인력도 인력이지만 섬이 많고 농어촌 지역이 넓게 분포돼 이 같은 인력조차 미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소방 사각지대인 여수 상화도를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지와 연결된 섬에서 뱃길로 또 40분을 들어가야 하는 여수시 화정면의 상화도. 가파른 언덕의 좁은 골목길 사이로 민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뒤편은 바로 숲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섬에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어 민가 옆 드럼통에 쓰레기를 넣어 태웁니다. 언제든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섬에는 소방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소방대원은 물론 의용소방대도, 의용소방대 대신 화재 진화에 힘쓸 주민안전 기동대도 없습니다. 소방 시설도 열악해 섬 전체가 소방 펌프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화도의 유일한 소방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주민 70명의 화재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섬 주민이 고령의 노인이라 신속한 진화도, 대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불이 크게 나버렸다 그러면 사회성이 어렵지요.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하든가 헬기가 와서 불을 끄든가 그래야지 그러면 뭐. 이처럼 소방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섬은 상화도뿐만이 아닙니다.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7만 3천 명의 전남도민이 277개의 섬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소방관서가 설치된 유인도는 단 12곳. 나머지 섬은 의용소방대나 주민안전기동대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상화도처럼 의용소방대와 주민안전기동대, 간이 소방차도 없는 섬은 여수시에만 소횡간도와 송여자도를 포함한 7곳이나 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섬 지역의 의용소방대 인력을 확대하고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간이 산불 진화차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이 넓고 섬이 많은 전남도의 특성상 한정된 예산으로는 단기간에 소방력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섬 지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섬 지역의 예산 저희가 정비 같은 경우 펌프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작년에도 전체 8천만 원을 다 사용했고 언제든지 화재 위험이 높은데도 신속한 진압에 어려움이 많은 섬 지역에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일자리 지원센터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어제 지역 버스 회사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버스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수 종사자 양성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번 사업을 담당할 일자리 지원센터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상위 일자리 지원센터는 버스기사 양성 사업과 함께 중소, 중견기업 직원들을 위한 청년 채용 공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평생 글을 읽지 못했던 할머니들이 그림책 작가로 등단했습니다. 글을 배워 인생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냈는데 인세로 받은 500만 원은 장학금으로 기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갑을 넘긴 할머니들이 모여 그림 그리기에 한창입니다. 한평생 글을 읽지 못했던 할머니들이 글을 깨우친 건 3년 전. 글을 배운 할머니들은 그림 수업까지 받아 인생 이야기를 담은 그림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자신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는 생애 첫 작가라는 타이틀도 얻게 했습니다. 살아온 인생, 또 내가 이제 글을 모르니까 아무래도 답답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저런 거 했어요. 20명의 할머니 작가들은 도서 판매로 받은 인세 5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내놔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가 못 배워서 우리 시에서 우리 도와줘서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도 못 공부하고자 하던 모든 애들 장학금을 내자. 할머니 작가들은 오는 25일부터 미국 4개 도시를 돌며 그림책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늦은 나이에 글과 그림을 배워 책까지 낸 할머니 작가들. 배움의 갈망은 작가 등단은 물론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최근 지역에서도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고 또 찾아보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단독 채널의 조회수가 1억 회를 넘어서는 등 활성화의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제작 주체들이 기존 방송과 차별화된 인터넷 영상들 내놓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방송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직접 출연하는 시사 토크쇼.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물이지만 전파로 송출되지 않고 유튜브와 SNS로만 유통되는 온라인 콘텐츠입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고발하는 민감한 이슈를 다루면서도 대답 내용이 매우 직설적이고 자유롭습니다. 저는 해외 연수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 가야 돼요? 프로그램명 바답으로 톡톡 튀는 명칭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방송사 유튜버 4인방은 다음 주 3번째 제작에 들어갑니다. 올 초 손혜원 투기 논란의 와중에서 지역 밀착 취재로 여론의 반전을 이끌었던 목포 MBC. 뉴스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유튜브 제작물이었습니다. 건물 내부를 샅샅이 공개하는 인터넷 영상은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요새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창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물과는 거리가 멀었던 지역 신문사나 라디오 방송사들도 유튜브를 통한 소통 실험에 나서고 있고 카메라 뒤편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던 작가들도 지역의 교육 이슈 등을 유쾌한 수다로 다루며 정규 방송인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원 다니는 일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안 다녀? 다녀.
지역 뉴미디어의 새로운 바람은 클릭수로 확인됩니다. 여수 MBC 음악 채널은 전국 지역 MBC 유튜브 채널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주말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사들이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 패턴이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누구든 제작자가 될 수 있고 신문이나 방송도 단순 전달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창구가 돼야 하는 상황. 지역 언론이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관광 명소들을 연결하는 기반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광양동 수변공원 기본 계획에 맞춰 인근 진월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 휴양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로로 끊기는 친수 공간 연결과 관광지 차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시 진월면 일대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와 섬진강 백길 복원 등 주요 사업과 연계된 곳으로 앞으로 석 달 동안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검증이 이뤄지게 됩니다. 여수시가 1차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한 해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웅천에서 소호동 간 도로 개설 사업비 383억 원 등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조금 얇은 외투를 챙겨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공기가 비교적 공기가 비교적 온화한데요. 낮이 되면은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려서 서울은 22도, 대구는 24도로 올 들어 가장 따뜻했던 어제만큼이나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남해안 지방으로는 대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반면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일주일 만에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영동 지방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여수 부근에만 약하게 비가 올 뿐 이 남해안 지방의 비는 대체로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 지역은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지금 서울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낮이 되면서 차츰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습니다. 현재 서울과 원주가 9도 안팎, 대전과 대구, 광주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평균 4도가량 높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비가 내린 남해안 지방만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낮을 뿐 서울 22도, 원주 23도, 전주와 대구 등 대부분 지방이 23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오후 한때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고 한낮 기온 20도 안팎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